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기절초풍 기초배우기 한글편의 와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방학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늦잠? 가족여행? 혹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PC방. 상상만 해도 진짜 즐겁죠. 선생님도 이 방학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지금 이런 설렘이 지금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방학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바로 방학 숙제가 떠오른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의 즐거운 상상을 깨트려 버린 것 같네요. 이런 방학 숙제는 그리고 다양한 방학 숙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많은 학교에서 대부분 내주는 방학 숙제 중에 하나는 바로 체험학습 보고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과 또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것을 글과 그림 그리고 사진으로 작성하는 숙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숙제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왔어요? 선생님이 보기를 한번 줄게요. 1번 직접 글을 쓰고 사진을 붙인다. 2번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제출한다. 3번 컴퓨터로 글과 사진을 넣어 만든다. 여러분은 몇 번으로 해왔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1번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1번을 했을까요? 쉬워서? 그것보다는 컴퓨터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도 않고 왠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2번, 3번을 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앞으로 많은 친구들이 1번이 아닌 3번으로 숙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컴퓨터로 만들어보는 기초 배우기 한글편 시작해 볼까요? 떠나봅시다. 고고싱!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글 아이콘 나갑니다. 한글 아이콘 빠밤! 아마 대부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 2010 혹은 한글 2014, 한글 네오까지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한글이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한글은 글, 사진, 그리고 그래프와 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직도 전혀 궁금하지 않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이 한글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다 보면 이렇게 편리해? 그러면 내가 체험학습 보고서를 아주 쉽게 쓸 수 있겠구나 하고 한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한글 프로그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해볼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자, 성공했으면 모두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글 프로그램 배우기를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안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위쪽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죠. 물론 이 메뉴를 다 알면 좋겠지만 오늘은 체험학습 보고서를 쓰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위 메뉴를 보면 파일, 편집, 그리고 보기, 입력, 서식부터 도구까지 아주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 우리 다 알아봐야 되겠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것만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새 그걸 까먹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우린 이걸 오늘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주 몇 가지 간단한 것들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 메뉴를 누르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 구성된 메뉴인데요. 여기만 잘 알아도 우리가 보고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아이콘을 왼쪽부터 몇 가지만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있는 이것은 바로 새 문서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어디에다 쓰죠? 그렇죠. 새 종이에 쓰겠죠. 그런 것처럼 새 종이를 준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걸 눌러볼까요? 네, 바로 방금 전 여기 원래 있었지만 새롭게 두 번째 이런 새로운 종이가 준비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이 아이콘은 불러오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아이콘은 저장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을 신나게 하는데 부모님께서 아들, 딸, 이제 게임 그만하고 우리 학습을 조금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 절대 게임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대로 하던 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는 말을 못할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하던 걸 멈추고 이 게임을 저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온라인 게임에선 저장 기능이 없겠죠. 근데 일반적인 콘솔 게임에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아이콘처럼 저장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은 그 저장했던 것들을 부모님께서 다시 게임을 할 시간을 주시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돼서 게임을 할 수 있을 땐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그 저장했던 것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면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다양한 궁서체, 함초롬, 도듬, 가는 안상수체, 굴림, 굴림체 등 다양한 글씨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폰트라고 하는 글씨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글씨 모양을 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초롬 도둠체입니다. 함초롬 도둠체를 누르고 한번 선생님 와니쌤을 써보도록 할까요? 와니쌤. 글자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바로 궁서체를 누르면 와니쌤. 아까보다는 좀 더 진지한 느낌의 글자 모양이 됐다는 걸 알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역할은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모양을 선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으로 가면 위로 아래로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아래로 누르니까 숫자가 작아지고요. 또 위로 누르니까 숫자가 커지네요. 이건 계산기일까요? 아니면 선생님 지금 한글을 배우다가 왜 수학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수학도 아니고 계산기도 아니겠죠.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미 파악을 했을 텐데요. 이건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주고 또는 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썼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하거나 또는 글자를 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옆으로 가면 가가 쭉 써져 있습니다. 물론 약간 느낌들이 다 다르긴 한데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가를 그렇게 강조해서 가를 쓰게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집에 가라는 의미일 걸까요? 바로 이 역할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첫 번째 가는 옆에 있는 가보다 진하죠. 글자를 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옆에 있는 또 가는요, 뭔가 기울어졌어요. 말 그대로 글자를 기울여서 표현하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글자의 밑줄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옆에 건 넘어가고요. 그 옆에 건 뭘까요? 딱 보면 느낌 있죠. 네, 바로 글자의 색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것들의 역할을 알아볼게요. 이 줄이 이상하게 많이 있는데 이 줄들이 보면 왼쪽으로 치우친 것도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도 있고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왼쪽부터 시작하게 하거나 또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게 하거나 또는 가운데에 위치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주 짧고 간단하게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좀 미안해요. 이거 좀 살살 좀 약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설명하면 선생님 전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손으로 글씨를 쓰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기능으로 오늘 체험학습 보고서를 써보고요. 그리고 뭐 한두 개 정도만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체험학습 보고서를 직접 쓰면서 우리가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선생님이 쓰려고 하는 체험학습 보고서의 장소는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이곳은 인천의 근대 역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진 띄워주세요. 빠밤! 네, 사진이 지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또는 사진 인터넷으로 봤던 직접 가봤던 장소들이 익숙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생님 여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사진을 좀 더 보여줄게요. 자, 사진 더 나갑니다. 빠밤! 바로 중화요리, 짜장면 맛집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자, 짜장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한번 이곳에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집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차이나타운이라는 장소를 주제로 보고서를 간단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쓰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새 종이가 준비되어야겠죠? 여기 선생님이 새 문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종이가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글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위에 있는 메뉴들 안 쓸 거예요? 쓸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걸 쓰기보단 글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제목은 짜장면과 인천 역사의 중심지 차이나타운. 어떤가요? 제목부터 뭔가 멋진 글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선생님이 쓴 걸 자화자찬할 줄은. 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글쓴이도 써야겠죠. 글쓴이는 와니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적어야 될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내용까지 쭉 적어봤습니다. 바로 짜잔. 네, 선생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적었어요. 물론 끝까지 적기보다는 중간 정도까지 적은 내용인데요. 제목 짜장면과 인천 역사의 중심지 차이나타운, 그리고 이름 와니쌤, 그 다음부터 내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쓰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쓴다면 그냥 이 자체로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별로라고요? 이걸 쓰는 것보단 그냥 손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이렇게 쓴다면 손으로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했던 한글 프로그램 포기하시고요. 영상 끄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본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이제부터 발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운 기능을 활용해서 멋진 보고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부분입니다. 제목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운데에서 크고 잘 보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아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여기 있는 줄 중에 여기 가운데로 정렬되는 걸 눌러볼게요. 가운데로 짜잔. 가운데로 이동했네요. 그쵸? 자, 그리고 글자 크기도 조금 바꿔볼게요. 글자 크기를 높여볼까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네, 한 19 정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글자 모양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함초롬 바탕 말고 선생님은 휴먼 둥근 헤드라인체 여기까지 한번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제목이 되니까 뭔가 이제 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 칸, 그 다음에 글쓴이를 쓸 때는 한 칸을 띄고요. 보통 글쓴이는 어느 쪽으로 위치하죠? 그렇죠. 바로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 와니쌤을 다시 드래그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이상한 줄들 중에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이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동. 자, 이동. 여기까지 이동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글씨를 키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진하게까지. 자, 그리고 아까 제목 다음엔 이제 글쓰니 그리고 내용이니까 한 칸 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잘 따라온 겁니다. 자, 이 친구들에게 엄지척 한번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아이콘 빠밤! 이제 이름까지 했으니까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전체를 드래그를 하고요. 글씨가 조금 작다, 크기가 작다 한다면 글자 크기를 한번 키워볼게요. 11, 12.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의 양이 조금 많아 보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요 너무 이렇게 키우면 글자 크기가 커지긴 하지만 보고서가 약간 너무 이 보고서 같지 않은 느낌으로 제목보다 커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글자 크기는 10, 11, 12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12 정도로 해서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밑줄을 긋거나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바로 어디냐면 쫀득한 면발, 윤기 넘치는 빛깔, 지금도 그 짜장면만 생각하면 군침이 돌 정도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네, 물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강조는 여기 있는 가가가가. 자, 그 중에 먼저 진하게, 그리고 선생님 이 부분은 밑줄로 한번 해볼게요. 밑줄. 자, 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른 곳에서 또 중요한 것 어느 부분이냐면 중국의 느낌이 드는 붉은색과 황금색의 건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기대감이 들었다. 이 부분이 나는 꼭 알려주고 싶다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하게, 그리고 색깔도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넣어볼게요. 이제 뭔가 이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밑줄까지 마치 3D 입체 안경을 쓰고 보는 느낌이네요. 물론 이걸 그렇다고 해서 줄을 다 치고 막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은 깔끔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너무 강조를 많이 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 글이 또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주 내가 꼭 하고 싶은 부분에만 이 가가가가를 이용해서 강조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이번에 엄지 2개 날리겠습니다. 자, 엄지척 빠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단축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요새 좋아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또는 롤, 그 전에 예전에서부터 했던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들을 보면 마우스로 계속 누르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를 이용해서 단축키를 넣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게임을 쉽고 빠르게 하는 것, 전문가의 느낌, 그렇죠? 게임의 고수가 되는 것처럼 한글의 고수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단축키를 몇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도 너무 많이 배우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딱 2가지만 배울 거예요. 2가지는 앞에서 여기 눌러봤던 것 중에 이거를 마우스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로 누르는 걸 할 건데요. 바로 진하게, 그리고 글자 크기를 크게 작게 바꾸는 이 단축키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는요, 여러분들이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을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Alt, B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진하게 됩니다. 진하게를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싶으면 그대로 똑같아요. Shift, Alt, B. 어떤가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 단축키를 쓰면 내가 진하게 하고 싶은 데를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바로 이 위에 있는 걸 누르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단축키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진하게 하는 단축키는 배웠으니까 이번엔 글자의 크기를 크게 작게 해주는 단축키를 해볼게요. 다시 바꾸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를 하고요. 요만큼만 선생님이 한번 키워볼게요. Alt, Shift 똑같이 이 2개를 누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영어 2를 눌러볼게요. 영어 2를 누르면 위에 지금 숫자가 바뀌고 있죠? 자, 이렇게 글자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런데 나는 좀 작게 하고 싶다. 다시 원 상태로 바꾸거나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영어 R을 누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점점 줄어가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작게도 되겠죠. 원 상태로 선생님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크게 작게 하는 단축키, 그리고 진하기를 바꾸는 단축키, 이 두 개만 알아도요, 보고서 쓸 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글의 전문가, 고수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겠죠. 자, 어떤가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일단 여러분 보고서를 쓰는 것 방법 만족스럽습니까? 아직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고요? 야, 역시 여러분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부족한 부분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진이 없는 거죠. 이대로만 한다면 글로 물론 내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가 체험학습을 다녀온 장소에 대한 사진들을 여기에 같이 넣어준다면 그 보고서는 좀 더 완벽한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진 넣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넣을 위치에 한번 커서를 가져다 놔 볼게요. 선생님은 이 짜장면 박물관에 가보기로 했다, 이 부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넣기 위해서는 위에 메뉴 중에 입력이라는 것을 눌러 보겠습니다. 입력을 눌러 보면요, 그 밑에 그림이라는 이런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눌러서 한번 사진을 넣어 볼게요. 사진이 있는 위치를 정해야겠죠. 자, 선생님은 사진 자료 있는 데다가 한번 여기 사진 자료 있는 데서 사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박물관에 갔으니까 짜장면 박물관 내부 사진을 넣고 싶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누르고선 마우스 왼쪽, 지금 십자가 버튼이 나왔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사진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도 있고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니까 지금 사진이 움직여 다니기도 하고 위치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진이 내가 좀 이건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이 끝을 보면요, 이렇게 화살표의 모양처럼 양쪽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그걸 누른 상태로 다시 드래그를 하면 작게 또는 크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사진이 지금 이렇게 뒤집혀 있는 사진이 들어갔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진에서 누르고 개체 속성을 누릅니다. 여기 있습니다. 누르면 회전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회전각은 얼마나 돌았냐를 얘기하는 거겠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일부러 돌려놨기 때문에 90도라고 돼 있는데, 이걸 0 혹은 90도인 상태에서 뭐 90 또는 마이너스 90 또는 180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해서 회전각을 정해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아까 0이었던 걸 90으로 했으니까 이걸 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들을 한번 위치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또 사진을 이렇게 옆으로 놓지 않고 그냥 사진을 하나로 크게 차지하게 하고 싶다 한다면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또는요 바로 사진에서 왼쪽 버튼 두 번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빠밤 누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것과 여기 본문과 배치가 있습니다. 본문과 배치는 이 아까 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는 글자처럼 취급은 이렇게 누르면 글자처럼 이렇게 이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를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선생님은 그런데 글자보다는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서 뭔가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짜장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전체적인 보고서의 느낌을 보면 이렇게 짜장면과 인천 역사의 중심지 차이나타운 완이쌤 한 칸 띄고, 그 다음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런 사진까지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체험학습 보고서를 성실히 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것보다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와, 여러분 이제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여러분 정말 수고했어요.
자, 여기까지 멋지게 따라온 여러분에게 엄지척 3개 날리겠습니다. 엄지척 하나, 둘, 셋, 빠밤. 네. 그럼 이제 여러분 끄면 되겠죠? 그냥 끄는 것은 뭐 X를 누르면 꺼질 것 같아요. 그쵸?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무얼 안 했죠? 그렇죠. 게임을 하다가도 저장하듯이 저장을 해야겠죠. 자, 저장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요. 네, 저장을 누르면 바로 어딘가에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 저장됐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일에서 저장 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장할 위치 바탕화면에 바로 와니쌤 보고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앞으로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쓴 보고서는 이렇게 저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된 것 아까 불러오기만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일단 꺼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없는 상태에서 불러오기 여기 있는 이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 아까 어디 바탕화면에 와니쌤 보고서 한번 눌러볼까요? 열기. 네,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썼던 보고서가 이렇게 불러오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저장한 걸요, 이제 그대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USB에 있는 파일로 내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우리 뽑아서 내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인쇄해서 내는 인쇄 방법만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는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인쇄를 누르거나 또는 여기 파일에서 인쇄를 찾아도 되는데요. 뭐 둘 중에 편한 걸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계속 배웠으니까 여기를 눌러볼게요. 인쇄를 누르면 여기에 인쇄할 수 있는 다양한 것 중에 인쇄가 가능한 것, 예를 들어 인쇄가 가능한 것이 이거다. 그러면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인쇄 누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인쇄, 그래서 여러분 프린터에서 인쇄가 돼서 나올 겁니다. 이걸 제출한다면 여러분은 멋진 보고서를 쓴 방학 숙제를 아주 열심히 한 훌륭한 학생이 되겠죠. 자, 어떤가요? 이 정도만 알아도 보고서를 쉽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영상을 보고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고서를 쓰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10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함께 이 수업을 들어주고 또 따라온 여러분에게 정말 칭찬합니다. 그래서 엄지척을 날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엄지척 빠밤! 여러분 수고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